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해 2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과 우성 3차 현대 1차 아파트 통합 재건축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개포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양재천을 품은 2,320가구 대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들과 함께 강남 노른자 땅의 핵심 주거단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서울 성북구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14개월간 갈등을 빚은 장위 4구역이 구청의 중재 노력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과 GS건설, 구는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입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계절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추워서 겨울에 잘 사용했던 온풍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슬슬 잘 닦아서 정리해서 또 창고 한 구석에 넣어둘 때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 내내 즐겨 먹었던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겨울 간식거리도 이제는 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긴 해도 또 봄을 맞아서 설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봄철 또 제철 과일들도 기다리고 있고 또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 따뜻해지는 날씨들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할 텐데 그 설레는 마음으로 봄철 부동산 투자 계획도 저희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그리고 앞으로 봄철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상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지금 거래되는 이제 아파트 중에서요. 지금 10억 초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고가 아파트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근데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에서 고가 아파트지 서울의 지금 평균 아파트 지금 매매가가 12억 선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10억 초과 아파트에 지금 이제 거래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또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특히나 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특히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규제가 지금도 사실은 여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취득세 중과라든가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양극화, 서울과 그 다음에 수도권, 또 수도권과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보면 신축과 이제 구축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좀 이제 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혼자서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 외에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 재개발 투자에 관한 정보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그 이번 주 세미나는 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언론을 보면 뭐 시장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세미나를 이제 매주 이제 하다 보면 또 실상 또 이 침체장에서도 또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풀린 지역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일대, 뭐 대치동, 삼성동, 그다음에 잠실동 일대 예, 아파트 거래량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호가도 많이 오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 부동산 세미나가 또 이번 주도 예,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부동산 세미나에 또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부동산 세미나의 주제는요, 예, 재개발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실 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재개발하면 뭐 이제 뉴타운 뭐 이런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개발을 보면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뭐 역세권 개발이죠. 그다음에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3080,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좀 다양해졌거든요. 예, 그럼 이 개발 사업이 다양해졌다라는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개발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도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재개발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겠죠. 예, 그리고 과거는 어땠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그다음에 현재 또 어떻게 재개발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또 투자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이제 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의 과거와 현재, 예,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액으로 이제 좋은 입지, 예, 좋은 입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또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권과 이제 강남권이잖아요. 예, 도심권과 강남권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또 설명까지도 예, 지역 설명까지도 제가 좀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무료지만 선착순으로 늘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착순 접수가 빠르게 다 찬다는 것은 그만큼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봄에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면 3월의 첫날 또 정창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또 알찬 부동산 정보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듣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주 보는 방송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 섬세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네,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본인은 강서구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강서구에 살고 있는 애들과 가까이 살고 싶어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네. 그래서 아주 이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영등포 도림동에 있는 아트자이 아파트하고 네.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아델 포레 아파트 33평을 보고 있는데요. 네. 가격대가 12억 5천인데 네. 과연 어디가 좋을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처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분과 조금 더 가까이 거주를 좀 하고 싶으셔서 본 지역이 영등포 지역인데 영등포의 네. 아트자이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 대림동의 아델포레 아파트 중에 어디가 그래도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좀 챙길 수 있는 아파트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영등포 지금 아트자이랑 영등포 아델포레 이 둘 중 아파트 중에 지금 이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먼저 이 영등포 아트자이 한번 볼까요? 영등포 아트자이가 아마 입주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입주한 지가. 네네. 예, 네. 입주한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되고, 예. 예, 되고 이 영등포 아트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예,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고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의도 접근성이요. 예,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등포역 쪽을 보면 이 영등포역이 지금 1호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1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이 이제 원도심이죠, 우리가. 서울은 이제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의도 일대, 그다음에 강남 일대, 그다음에 중구 종로 일대. 그 3도심 중에 1호선이 또 이제 원도심, 이제 중구하고 이제 종로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3도심 중에 여의도와 이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은 입지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영등포 아트자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좀 아직 많이 정비가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래요. 주변이 저층 주거지역 여기 주변이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3080이라던가 이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 주변이 좀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주변이 조금 이제 좀 노후주택이 좀 많이 밀집된 이제 지역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 아델포레 한번 볼까요? 아델포레? 예. 자, 지금 아델포레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별로 안 됐죠, 여기는. 그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입주한 지 여기는 한 3천 원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델포레하고 지금 아트자이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시죠. 그죠? 예. 네네. 자, 이 아델포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지금 신길뉴타운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네네. 예, 신길뉴타운 바로 옆에 있고 여기 이제 보라매 공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주거벨트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등포역 앞에 있는 아트자이보다는 지금 이 아델포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주변에 이거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입지에 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델포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7호선 라인 이용하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7호선이 이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트자이도 마찬가지고 아델포레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지금 신안산선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신안산선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또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여의도 접근성도.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럼 두 개 아파트 중에 우리가 비교해서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더 많이 오를 지역을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거를 자, 우리가 약간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비교만 잘 하시면 돼요. 비교만. 예, 비교만 잘 하셔갖고요. 비교 잘 하셔갖고 우리가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주택가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압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예. 예,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주 근접성,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도심 접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해요. 인문 환경. 예를 들어 뭐 이제 학군이라던가 뭐 이제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 그 주변에 뭐 공원이 인접을 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한강변에 또 인접해 있거나 이러면 주거 쾌적성이 높은 단지들은 더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 3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예.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지금 아트자이, 영등포역에 있는 아트자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델포레죠? 예, 아델포레. 아델포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금액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직주 근접을 보면 요 아트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그 다음에 그 원도심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도심, 그러니까 중구하고 종로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델포레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접근성 똑같습니다. 어차피 신안산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통되면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도심 접근성으로 보면 아트자이는 여의도하고 원도심. 자, 그 다음에 아델포레 같은 경우는 여의도하고 강남 접근성이 좋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구로 쪽이나 요쪽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건 부도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도심에도 일자리가 많죠. 그죠? 예, 그런데 부도심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와 더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아델포레예요. 아델포레가 훨씬 더 부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트자이보다는 아델포레가 조금 더 좋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영등포역 일대 보면은 상권들이 좀 고도로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상권은 이제 그 아트자이 쪽이 좋아요. 상권은 아트자이 쪽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들 서로 뭐 아주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주거벨트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 즉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좀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그래도 더 인문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학군 같은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까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트자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델포레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아파트 주거벨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학군은 사실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근소하게 아델포레가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인문적인 환경은 서로 그냥 뭐 엇비슷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델포레 같은 경우 옆에 지금 보라매 공원이 있었죠, 아까? 예, 아까 녹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매 공원이 있었고, 예, 보라매 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델포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 주거벨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럼 당연히 주거 쾌적성은 아델포레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도심과의 접근성, 예, 즉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직주 근접성은 아델포레가 조금 더 높아요. 더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은 서로 비슷하고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아델포레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는 아델포레가 지금 직주 근접과 주거 쾌적성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금액이면 당연히 아델포레를 매수를 하셔야죠. 예,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트자이보다는요, 뭐 금액대가 비슷하면요, 예, 아델포레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요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레 매수를 찬성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대표님의 상담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그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아들하고 딸이 둘 다 대학을 서울로 갔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자녀들 앞으로 자녀들이 계속 서울에서 살 예정이라서 네. 거기서 살만한 집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한 3억 5천 정도 있고 네. 대출은 한 2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한 5억 정도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네.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요.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네. 그냥 차라리 개발될 만한 곳에 빌라를 사는 게 아. 어떻겠냐.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빌라는 한 번도 제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사도 괜찮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연락 궁금해서 잘 주셨어요.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면서 우리 서울로 대학을 간 자녀분 두 분을 위해서 지금 내 집 마련 고민을 하시는 건데 실제 거주도 함께 하셔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여유자금 5억 정도로 이 아파트를 네.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또 주변에서 이 빌라 다세대를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조금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광주에 계신다고요? 네. 예, 서울시가 너무 비싸죠. 네, 너무 비싸요. 예, 광주에 그 돈이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사는데,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 와봤자 5억 가지고 뭐 살 데가 없죠. 네네. 알아는 보셨어요? 네, 서울에서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예. 차라리 그 돈으로 빌라를 저기 개발될 만한 지역에 예, 사라고 근데, 그렇게. 근데 이제 빌라를 이제 투자해보지도 않았고 또 예. 그 강주에서는 아파트 살 돈으로 서울에는 빌라밖에 못 사니까, 그죠? 네네네. 약간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불안하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그 음마 아파트라던가 네. 이런 아파트, 그 재건축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여기 엄청나게 비싸죠? 네. 비싼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 낡았는데 왜 사요? 낡았잖아요. 입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대치동이라고? 네. 예, 그럼 대치동이 빌라 사면 되죠. 아,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음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낡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 낡은 아파트 왜 사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입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잖아요. 나중에 네네. 새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빌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사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해보면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값 보면 네. 놀래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방에서는 아파트 살 돈으로 여기서 아파트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야 되나. 근데 빌라를 안 사봤으니까. 근데 빌라 왜 사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두려우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음마 아파트 왜 사요? 사람들이. 예, 나중에 재건축 되니까 낡은 아파트라도 매수하는 거거든요. 좋은 입지니까. 네. 그러면 재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입지에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빌라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예를 들어요. 혹시 그 한남로타운 같은데 들어오는 보셨어요? 네네. 자, 한남로타운 지금 빌라들이요. 아주 낡은 빌라. 우리 네.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냥 썩빌이라고 해요. 썩빌. 썩은 빌라들. 네. 예, 전세 1억도 안 들어갑니다. 네네. 예,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타운 재개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썩빌이요. 불과 2017년도, 18년도에는 5억이면 샀거든요. 네. 예, 여기 지금 25억 줘야 돼요. 아파트보다 비싸네요. 예, 왜? 당연히 이거 한남로타운이 입지가 좋잖아요. 네네네. 입지가 좋으니까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되면 한남로타운 같은 경우 제가 33평 기준으로 40억에서 50억 보는 데거든요. 그렇구나. 자,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내가 투자를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방에 특히나 이제 계시는 분들은 서울을 보면 이 돈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사는데 서울에서는 네.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드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빌라를 사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녀분은 계속 서울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빌라를 사놓게 되면 나중에 지금 아까 한남로타운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아마 확신은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서울에 재건축 할 만한 데가 이제 많이 없어요. 네. 자,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원래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약간 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서울에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타운도 하고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이제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그 구역 내에 네. 67% 이상이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요 요건이 아. 이게 이제 노후도라고 해요. 예, 노후도라고 하는데 이 네. 노후도가 맞아야 되는 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60%로 완화됐어요. 아. 자, 왜 완화를 시켰겠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노후된 데가 없는 거야, 서울에. 아, 예, 네. 노후된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노후도를 완화시켜 준 거거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예, 그만큼 서울에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그 뭐 들어오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아타운 같은 거 있거든요. 네네네. 예, 모아타운 같은 거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한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새롭게. 아. 근데 이 예. 모아타운이 뭐냐? 서울에 짜투리 땅이라도 개발하려고. 남는 아. 짜투리 땅이라도 개발하려고 하는 네.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아. 자,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만큼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없죠. 그렇죠? 네. 예,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입지가 좋고요. 입지가 네. 괜찮고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내가 나중에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노후도가 얼추 나오는 지역들은 우리가 서울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100%입니다. 네. 이건 100%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노후도가 높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아,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예, 25개 네.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고 우리가 광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예, 예, 아파트 예. 가격이 비싼 데 있고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은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네. 사업비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네. 공사비는 예. 똑같죠. 예, 광주에서 아파트 짓나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짓나 공사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입지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지방에서 요즘 이제 서울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셔서 저랑 상담도 하시고 하시는데 가끔씩 여쭤보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거는 자기 동네에서는 이 돈으로 아파트 사고도 남는데 네. 서울에 겨우 지금 살동말동 한 거예요. 네. 근데 빌라를 사본 적이 없어. 네네.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빌라는 오르지도 않아. 그죠? 예, 그러니까 네네. 빌라를 왜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들어오신 네,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데 오늘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네.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네. 아파트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마, 네. 그 낡은 거 왜 사요? 아. 예, 입지 좋고 재건축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빌라도 똑같아요. 빌라도 아. 입지 좋고 재개발되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틀립니까? 예, 똑같은 그러면 거잖아요. 그죠? 입지가 좋고 후진 동네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그 여유 자금으로는 서울에 사실 네. 지금 6억이 아파트 없어요. 아. 예, 6억이 아파트 사시려면 사실은 서울에 좀 안 좋은 지역들,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 가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 올라요. 지역이 또 노후됐거든요. 근데 네.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아요. 즉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투자는 시간을 버리는 투자예요. 네, 이제 예, 이해가 버리는 됐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네. 강남의 재건축 입지 좋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해서 즉 재건축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네. 입지 좋고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소액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도 어차피 서울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차피 자녀분들 계속 거주하시면서 그죠? 예, 거주하시면서 네. 내가 좀 주거 비용도 아끼고 요즘 뭐 자녀분들 지금 서울에 지금 그 원룸이라도 지금 거주하려면 최소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차라리 내가 네. 빌라를 사다 네. 빌라라도 사서 거주 비용 차라리 아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아,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꼭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팍스경제에 나오시는 전문가들도 전문가분들도 그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뭐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지역들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 그럼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네. 방송 많이 보시면서 그런 지역을 좀 네. 천천히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셨던 아파트들 외에도 좀 어디에 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지 그 지역 분석해 보시고 빌라에도 좀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서울시가 강남구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조금은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디에 좀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2월 13일이죠. 2월 13일에 서울의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로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호가들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울러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다음에 최고의 소액 투자 지역이 어디인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자, 강남의 중심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역 주변을 강남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강남의 중심축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 자,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동 일대로 지금 강남의 부의 축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요. 강남권의 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아래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 다음에 송파에서는 유일하게 잠실동, 그러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은 어떤 겁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게끔. 근데 여기가 지금 5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예, 그만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다. 좋은 지역이에요. 예,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자, 근데 이 강남권에서는 어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청담, 삼성, 대치, 잠실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2월 13일 날 요 지역 중에서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예전에는 전체 지역이 이렇게 다 토지거래 여기 있는 아파트, 요 잠실동, 그다음에 지금 대치, 삼성, 청담 여기 아파트가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2월 13일 날 일부 조정이 된 게 요 안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 풀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강남 상구에서도 외진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송파 쪽에 잠실동 일대에 지금 투자자 유입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아까 잠실동에 이제 입지를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일부 원래 지정된 지역이 청담, 삼성, 대치, 잠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잠실동의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잠실동의 입지를 보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엘스라던가 리센츠라던가 트리지움이라던가 레이크팰리스 예전에 이제 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이죠. 여기는 이번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주변에 잠실중흥 5단지, 그 다음에 아시아선수촌, 그 다음에 잠실우성 1, 2, 3차, 그 다음에 잠실우성 4차 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금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바로 아래 지역, 지금 제가 상단과
하단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 상단 하단이요. 예,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택 밀집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잠실 종합운동역, 예전에 잠실 세내역 여기 사이에는 상권들이 좀 상당히 좀 상권들이 좀 고도로 좀 발달을 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탄천과 입지해 놓고 또 아시아 선주촌, 이게 송파에서는 가장 대장주입니다. 아시아 선주촌 바로 옆에 이 하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상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과 하단으로 지금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관심 있게. 왜? 지금 잠실동, 자, 송파에서는 잠실이 최고잖아요. 그죠? 예, 송파에서는 잠실이 최고지, 뭐 문정가락동, 뭐 어디예요? 뭐 삼전, 뭐 방이동 이런 데가 좋은 게 아니죠. 왜? 여기가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던 지역, 즉 국제규로 복합지구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실 본동에, 여기가 이제 잠실 본동이라고 하거든요. 잠실 본동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건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는데 이게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는데 지금 또 입지도 상단보다는 탄천 붙어 있는 하단이 훨씬 입지가 좋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실 본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에서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우리가 뭐 양재동이나 아니면 역삼동이나 이렇게 뭐 모아타운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보다는요, 저는 잠실동이 가장 더 입지가 좋다고 봐요. 왜? 예, 국제규로 복합지구 바로 옆이잖아요.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가 좋은 거죠. 예, 삼성동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실본동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 먼저 항상 투자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차피 대장주는 투자하기 비싸거든요. 예, 아시아 선주촌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어서 갭으로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갭으로 그러니까 전세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아시아 선주촌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현찰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주 옆에 아까 그 대장주 옆에가 바로 어디예요? 예. 잠실 본동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송파의 대장주 아파트는 아시아 선주촌입니다. 예. 근데 그 잠실 본동 하단이 지금 아시아 선주촌 바로 옆에 입지를 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단 같은 경우는 탄천과 입지를 해 있고 또 삼성동이 바로 옆에 입지를 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무임승차를 잘해야 된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뭡니까?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잠실동 같은 경우는 강남에 이제 그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무임승차를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항상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중심축에 투자를 해야지 과거의 축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예, 과거의 축에는 기대감이 다 반영된 가격이고 미래의 축에는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강남의 미래의 중심축, 예, 그건 국제교류 복합지구다. 근데 잠실동 일대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는요, 예,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잠실본동의 또 하나의 투자 분석을 해보면 자,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사업 아닙니까? 자,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이 도심권이라던가 강남권 같이 입지가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특히나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 수요도 많고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꼬마 빌딩으로 지으려는 수요가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끊임없이.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도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월세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 또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굳이 뭐 아파트 한 채 받으려고 개발에 동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은요, 특히나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 높은 지역은 개발 안 돼요. 안 됩니다.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럼 어떤 지역이냐? 차라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개발이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재개발은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까?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게. 예. 우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는 거는요, 원칙은요,
대지집은 큰 거 있어도 아파트 한 채, 작은 거 있어도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가 어떤 지역이 공동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개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잠실동 하단 있죠? 하단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 비율이 98%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개발 시작했다? 요 이 땅 하면 끝납니다. 예, 공동주택 비율이 98% 이런 데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입지는 강남권 최상의 입지죠. 거기다가 개발하기는 또 개발하는 거는 또 개발 여건도 상당히 좋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확한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제가 아까 다른 시청자님하고 상담했을 때 우리가 서울에 입지 좋고 노후도가 맞는 지역은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강남권 대부분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모아타운 노후도는 모아타운은 전체 노후도 50%, 그다음에 각 개별로 갔을 때 모아주택은 57% 이상이 돼야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잠실동 하단에 지금 노후도 분석을 한 거예요. 노후도 분석. 근데 빨간색이 노후된 주택이거든요. 근데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가 잠실 본동의 하단이요. 노후도가 약 70%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노후도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잠실동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아시아 선수촌이거든요. 당연히 아시아 선수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일대가 가장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요 일대가 근데 잠실본동 하단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자, 어디냐? 노후도가 약 73%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실본동을 보면 강남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입지예요. 최상의 입지고 강남권 내 대장주 입지면서 우리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이죠. 그렇죠? 왜? 국제교류 복합지구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공동주택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8%입니다. 예, 개발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예, 얘기 나오는 순간 그냥 동의선은 빨리 거치겠죠. 그렇죠? 예,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 요건 충족했잖아요. 예, 법정 요건 충족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상권이 좋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잠실동도 상단은 상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하단은 그냥 주택가예요. 그냥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실 본동 같은 경우는 개발 여건과 그 다음에 입지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입지예요.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세제적인 혜택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주택자가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예요. 8%. 8%인데요. 만약에 잠실 본동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형 신축 6억 이하 2017년 12월 말까지죠. 2017년 말까지 이런 주택들은 취득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 중과도 없이 이제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할 때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활용하실 때도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예전에는 1회였는데 앞으로 이제 예전에는 평생 1회였는데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이제 또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또 세제적인 혜택까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소형 신축 6억 이하 아니면 공시가 5억 이하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물건들을 지금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잠실본동 같은 지역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투자 금액이요. 자, 우리가 강북의 중급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용답동이라던가 아니면 전농동이라던가 아니면 답심리라던가 이런 지역들 다 2억 중반대 이상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건 잘 찾아보시면요. 잠실 본동이에요. 예, 2억 초반대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 투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잠실 본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잠실 본동과 관련해서 뭐 매물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뭐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잠실 본동 이야기를 좀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좀 남은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하남의 미사센트럴지하에 있잖아요. 네, 거기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네. 요걸 매도하면 서울의 신길 우성 1차를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11억 선에서 실구 적용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하면 해야 좋을지.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길 우성 1차는 괜찮은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사강명 센트럴자에 들고 계신다고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중대형 평형만 지금 들어가 있죠? 예, 37평 갖고 있는데. 그죠? 예. 이거 뭐 예, 꼭 매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요즘에 네. 좀 그래도 평수가 너무 커서 아저씨랑 둘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지금 37평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평수가 커서요. 예, 근데요, 아까 그 신길 우성 1차 말씀하셨죠? 예, 예, 이거 팔고 거긴 가지 마세요. 예. 그 신길 우성 1차는요, 예,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얘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일단은 주거 만족도는 높잖아요. 그죠? 예, 얘가 신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도 지금 5호선 다 연장됐고, 그 다음에 살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강일지구잖아요. 그죠? 예. 강일지구 바로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여기가 지금 신도시에다가 또 새 아파트고 살기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신길 우성 1차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거든요. 예, 그러면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도 내가 만약에 몸테크를 해서 그만큼의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면 제가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신길 우성 1차는요, 가지 마세요. 예, 그냥 여기 거주하시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 거기 그 신길 뉴타운 쪽에 있는 거죠? 예, 예, 신길 뉴타운 쪽에 그 인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볼게요. 신길 우성 1차. 자, 신길 우성 1차가 여기 지금 보이면은 이렇게 있고, 신길 뉴타운 있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금 신길 우성 1차, 지금 여기가 지금 신길 뉴타운이고요. 얘 우성 1차 지금 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신도시처럼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는 재건축 지금 대상 아파트지만 여기 신길 뉴타운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지금 단절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어떻게 보면 신길 우성 여기 주변 뭐 신길 우성 1차하고 앞에 경남 아파트 하나 있고 여기 아파트 빼고는 지금 주변이 다 그냥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 시청자님, 뭐 내가 신길 우성 1차로 갈아탄다. 그러면은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매도하시고 가시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크게 차익 못 낼 겁니다. 예, 예, 걔보다 더 좋은 지역 가시면 되겠죠. 예, 예. 자, 그럼 똑같은 우성 아파트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지역만 예. 다르고. 예. 예, 자양동 우성 아파트 가세요. 자양동 자양동 아세요? 우성이요? 예, 예, 잘 알아요. 예, 자양동 거기 이제 건국대학교 있고, 그죠? 예. 예, 여기 예. 이제 뚝섬유원지 있고,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입지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 이제 건대 있고요. 더블 역세권에 자양역, 그리고 주변이 여기 성수동, 그 다음에 앞에가 압구정, 청담, 삼성,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여기 자양 우성 1, 2차거든요. 예. 예, 11억 선이면 25평은 매수 가능해요. 25평이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대장주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가 압구정, 청담, 삼성이고 바로 옆에가 재개발 대장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그럼 아까 예. 신길동이랑 여기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입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하고 가는 거는 내가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지 하급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동일급지로 가신 거예요, 아까는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예, 글로 가지 마시고요. 자양동의 우성 예. 1차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액에 맞춰서 상황에 맞는 곳 다른 곳으로 추천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3월 1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신청 주시고요. 고민 있으셔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